안녕 여러분, 즐거운 사회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팔만대장경이라는 걸 공부해 볼 거예요. 이 팔만대장경은 뭐냐면 이제 고려가 많은 외침을 받았잖아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외침을 부처님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 라는 마음에서 8만 판이나 이제 막 부처님의 말씀들을 적어 놓은 그런 판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만대장경을 보며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봅시다. 고려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과 같은 큰일이 생기면 부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장경을 만들었다. 자, 대장경, 불교 경전을 모두 모아 놓은 것. 불교 경전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겠죠. 그거를 이제 다 모아서 이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고려는 몽골 침입 이전에 이미 대장경을 만들었었다. 그래서 그거는 침입 이전에 사실 만들었었어요. 초조 대장경이라고 해서. 자, 근데 이게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게 됩니다. 불타서 없어지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이를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른다.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에는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송거란에서 들여온 대장경과 비교하고 교정하여 만들었다. 이 사실에서 고려 불교 문화의 수준과 불교가 고려 사회에 미쳤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 엄청나게 힘이 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저의 침입들을 막아낼 수 있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불교가 그 당시 고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정말 사람들이 다 믿는 거지. 불교,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정도의 지대한 엄청 큰 영향력이 있었다. 뭐가? 불교가. 어디에? 고려에. 오케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판에다가 아무 나무판에다가 글자를 몇 개 이렇게 스스스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1번, 이 나무를 잘라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가둬야 된대요. 근데 이 나무도 아무 나무나 하겠어? 안 되겠지. 평평하고 이 대장경 판을 만들기 좋게 정말 양질의 나무를 골라가지고 또 베야 될 거 아니야. 나무까지 치고 도끼로 베서 넘어뜨린 다음에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서 그 중에서 골라내서 이제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가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가 놓으면 누가 관리해, 그지?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2년 동안 막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겨울에 춥고 막 이랬을 텐데 꾸준히 누군가 또 관리를 했을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렇게 2년 동안 담가둔 거를 이제 꺼내요. 2년 후에 꺼낸 다음에 알맞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소금물에 또 삶습니다. 바닷물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꺼내서 또 소금물에 또 삶아. 소금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사실 근데 소금이 또 들어가면 잘 부패가 안 되죠, 그지? 자, 3번, 소금물에 삶은 거를 꺼내서 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서 1년간 말립니다. 2년 동안 바닷물에 있었던 거를 삶아서 또 1년 동안 그늘에 말려요. 이게 또 때약볕은 안 된대. 그래서 그늘에 이제 서늘한 곳에 1년 동안 말립니다. 자, 말리고 나서 4번,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글자를 새깁니다. 그리고 5번, 새긴 목판을 한 장씩 찍어내보고 틀린 글자 골라내기. 한마디로 검토하는 거죠. 이게 나무판 잘 새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종이에 찍어서 했다는 거예요. 6번, 귀퉁이를 구리판으로 마감하고 오칠을 해 보관하기. 구리판으로 마감하고 오칠을 했다는 거는 이제 약간 코팅을 입힌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가 종이도 그냥 종이는 금방 해지고 나중에 막 색이 바래고 이러잖아요. 근데 코팅지로 코팅해 놓은 종이는 진짜 오래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대장경도 오칠이라고 해서 오늘날 니스칠 같은 거예요. 반짝반짝 오칠 해놓고 구리판으로 마감하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대장경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잖아. 그러니까 이 판이 8만 개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몇 개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8만 개가 넘는데 실제로는 8만 개가 딱 되는 게 아니라 넘는데 이 8만 대장경을 가로로 쌓잖아. 쌓으면은 계속 판을 8만 개를 쌓아.
그럼 뭐보다 높냐면 무려 백두산보다 높은 높이라고 해요. 백두산보다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로 쭉 이으면은 60km. 60km면은 거의 서울에서 한 가평 정도 되려나? 감이 이렇게 하면 잘 안 오려나? 운동장으로 도는 걸로 비교하면은 운동장 한 바퀴가 400m니까 60km면은 운동장 1500바퀴네. 운동장을 1500바퀴를 뛰는 그 거리만큼 쭉 가로로 이으면은 그렇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엄청난 양이다. 엄청난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판에 보통 640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640자 정도가 들어가고 이제 8만 판이기 때문에 총 5,200만 자, 5,200만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고요. 근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거는 그 5,200만 자 정도 되는 글자가 글씨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이게 8만 판을 이렇게 일일이 팠을 거 아니에요. 팠는데 그 판 글씨체가 정말 동일하고 너무 명필이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명필인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정말 신선이 와서 쓴 것 같다. 그 정도로 글씨체가 너무나 아름답다. 명필이다. 극찬을 합니다. 이게 정말 오늘날에도 미스테리고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1990 몇 년에 이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이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그분들도 이제 세계에서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금 합천에 해인사라는 절에 실제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놀라운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근데 선생님 이걸 보면서 물론 이 당시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죄 없는 사람들 막 죽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노예로 잡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이제 불교 중에서도 그 말씀을 전해 주신 적어놓은 이 팔만대장경을 이렇게 믿고 침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 민족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을 모으는 데에 큰 힘을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좋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10여 년간 목판 8만여 장의 불경을 새긴 것임에도 글자가 고르고 틀린 글자가 거의 없다. 이 사실에서 고려의 목판 제조술, 조각술, 인쇄술 등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팔만대장경판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를 보관하는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지금 이 정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대단한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 고려시대 때 외세의 침입이었던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이라는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 판을 적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조선 선조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한데 모아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의 이 코로나 힘든 상황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